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어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해줬는데요. 어, 이게 사실 요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한전선은 사실상 좀 장기 투자를 해도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액면 주식 병합을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하락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고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단톡방에 이 주식 병합 하면은 보통 이제 하락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악재 아니냐,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병합하고 떨어졌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병합을 하고 나서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하락으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처 방안을 그때 가서 좀 강구해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장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죠. 떨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고 사실상 뭐 모멘텀도 없고 이슈도 없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미래 먹거리도 아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가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주식 병합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주식 병합 이렇게만 검색해도 이게 사실 호재로 작용하기보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바이오, 엔터주 이런 주식들이 뭔가 가치를 제고해 내겠다. 근데 사실상 엔터주나 제약바이오주는 이미 고평가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식이 어떤 이슈의 영향. 그러니까 얘네는 실적이 아니고 보통 제약바이오 보면 진짜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한미약품 이런 우량 제약회사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이슈에 근거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 호재죠. 실적이 적자 기업이 많아요.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이 대체로 많은데 이런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주식 병합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엔터주나 왜냐하면 가치를 판단을 했을 때 실적 위주보다는 뭔가 호재거리나 이슈거리에 더 치중해서 주가가 상승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단체 카톡방에 그런 글이 한 분이 올라오셔서 제가 이제 피드백 드렸습니다. 우리 모트렉스만 봐도 주식 병합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 병합 모트렉스 어떤 관련주죠? 기술주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 뭐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모트렉스의 어떠한 실적, 대한전설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리는 게 예를 든 거예요. 주식 병합을 앞으로 하니까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대한전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주식 병합하고 상한가를 갔어요. 바로 29일이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주식 병합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럼 대한전선도 뭐 상한가 똑같이 갈까요라는 거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 대한전선은 기술주고 모트렉스보다 꿀리는 종목이 절대 아니고요. 미래 먹거리로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원전에서 초고압 케이블 이런 거 납품하는 자체가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는 그런 주식 병합 후 하락하는 종목들하고는 완전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계 매집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외국인 요번에 1000만 주가 넘었고 기관계도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했죠. 그럼 결국엔 빠져나간 세력들은 개인 물량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봐줘야 돼요. 매수 매도도 많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순매수가 이제 어쨌든 간에 매수해서 매도를 뺀 거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금 매집량이 엄청나요. 외국인들 매집량이 엄청나고 사실상 평단가가 엄청 낮은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만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거의 여기 거의 원점이에요. 따지고 보면 평균 딱 보면은 거의 원점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끝날 외국인들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병합 전에 주가를 크게 한번 올리면 당연히 좀 시원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합 전까지는 이 횡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을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더 하락 구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애가 만약에 엄청 큰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 아니면 그냥 얘네 마음대로 갑자기 떨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계 얘네 세력도 손해니까. 손해예요. 지금 떨구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말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바로 하락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리스크가 세력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도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박스권, 이 상한가 유상증자 이후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정배열 형태의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는 차트가 대체적으로 이렇거든요. 근데 대한전선이 당연히 100% 무조건 갑니다 하면 솔직히 제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책정을 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0원 아랫대로는 평단가를 무조건 낮춰 놓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간에 다른 유튜버들보다 그냥 꾸준하게 찍어 왔어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2년 넘게 이 대한전선을 계속 찍은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내 가치 투자는 여러분들 내 가치 투자는 성공했다. 그리고 내 가치 투자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찍는 거고, 사실상 저도 조회수나 구독자 늘리려면 진짜 이슈되는 종목만 막 찍어가지고 사실 늘렸겠죠.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2만 구독자를 계속 유지하고 더 늘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 구독자 2만 명이 굉장히 많고, 물론 다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가치 투자를 보는 사람들을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서 또 계속 찍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댓글 한번 볼게요. 보슬비님 감사드리고, 박미진님도 감사드리고요. 후성은 제가 내일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주식 병합하면은 재상장을 해야 돼요. 금액대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1,400원대라고 보면은 지금 이게 14,000원으로 10대 1 비율로 하니까 14,000원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재상장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분명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고, 뭐 갑자기 뭐 몇 연상 가면은 이제 경고 주의 종목으로 뜨면서 거래 정지가 돼요.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 한국 거래소에서 이걸 제재를 해요. 그게 명확히 맞냐라는, 이 풍문이 맞냐 이런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지가 살짝 되고요. 그리고 뭐 횡령이나 아니면 회사에 뭐 안 좋은 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도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감사 의견이 있을 때 의견 거절해 나면 거래 정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예요. 루비님 감사드립니다. 벨린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2,000원까지 보고 방송 그만둔 인사하고 주식 아무도 알 수 하신 말씀이겠지만, 네, 사실 이 김진경님이 댓글, 네, 저는 처음 봐요. 일단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 동안 방송을 찍으면 당연히 상승의 매도도 많이 나갔어요. 제가 900원대부터 찍었거든요. 이때도 매도 나갔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때 지금 요게 만약 2,000원 돌파하면 6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충분히 제가 2,000원 이상 돌파하고 나서는 방송 종료해도 별 그런 게 없겠죠. 충분히 책임감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